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이재명 문제에 막혀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여야라는 제목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했지만 박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라며 거절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가겠다고 했지만 박 대표는 이 역시 어렵다고 했습니다.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책임진 원내대표는 여야 협치 차원에선 당대표보다 중요한 자리입니다. 이낙연 개인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보다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날 경우 이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다고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나기도 어렵습니다.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단독 회동이 아니면 만나지 않겠다고 합니다. 이 대표는 대장동, 성남FC, 허위사실 공표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입니다. 대통령이 이런 사람과 단둘이 만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. 결국 이번에도 이재명 변수가 여야 협치를 가로막았습니다. 지난 1년간 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국회의 온갖 행태는 대부분 이 대표와 관련이 있습니다. 이 대표는 대선 패배 석 달 만에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다시 2달 만에 당대표가 됐습니다. 이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. 그 후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당이 돼 하루도 쉬지 않고 방탄국회를 여는 중입니다.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고 여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통과시켰습니다. 검수완박법으로 모자라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없애는 소급 입법, 이 대표 사건 검사와 판사를 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 등 상상 못할 법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. 지난 대선 때 기본소득, 기본대출, 기본주택, 아동 청년 노인수당, 학자금 무이자 대출, 쌀값 부양, 탈모치료까지 포퓰리즘 폭격을 하다시피 했던 이 대표는 이제는 자신의 불법 혐의를 흐리는데 포퓰리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 새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 중 시행 첫 5년간 1조 원 넘는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 총 52건입니다. 민주당 원로들은 윤 대통령이 잘한 일로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동맹 강화를 꼽았지만 현역 민주당 의원들은 가짜뉴스까지 동원해 대통령 외교 흠집내기에만 열중했습니다. 민주당 내에도 이 대표가 없었다면 당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라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. 지금 민주당은 무당급 유튜버와 팬덤, 가짜뉴스, 저질 지도자의 결합이라는 내부 진단도 나왔습니다. 이 대표는 자신이 당과 나라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장애물이 되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.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.